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왜곡과 거짓말이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재인 신년사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선시대 연산군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검찰이었던 사헌부를 연산군이 학살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검찰을 학살했습니다. 폭군 연산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축출됐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올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성령 홍보에 나선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신년사에 버금가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7일에도 또 대부분의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신년사를 했는데 14일에는 세 번째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작정하고 앞장서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 내용 역시 철저하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왜곡되었고 완전히 청와대 입장에서 현실을 호도했습니다. 또 거짓말이 넘쳐났습니다. 대통령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회견장 뒤에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고 쓰인 프랭카드도 걸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의 110분 쇼에서는 정작 변화는커녕 수구 독재적 발상들만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성찰도 없었고 더더욱 현실적인 대안 제시는 아예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지금의 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고도 있고요. 대통령이 일으킨 여러 문제들까지 제3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유체 이탈도 이 정도면 신기에 가깝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온통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현실은 비관론 일색인데 대통령 혼자만 그렇게 낙관적인 듯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 홍보였고요. 꼭 대답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신년 기자회견을 채웠길래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과 거짓말이 뭐냐? 문재인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겁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킨 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야말로 제왕적 독재 시대에 홀로 거처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강하게 풍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특수부 출신으로 편중돼 있어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작년 8월 대검 간부를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모두 채운 감찰 인사의 인속권자가 누구였느냐? 문재인이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그런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투로 말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 모순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정기 인사라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지난해 인사를 한 지 6개월도 안 된 현 정권 수사 지휘라인 모두를 이번에 좌천시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완전한 거짓말이고 왜곡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 당일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인사협의를 할 테니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했습니다. 9시 30분에 전화해가지고 10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습니다. 윤 총장에게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던 검찰청법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이 독단으로 검찰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협의를 하는 거죠. 장관이 다 짜놓은 인사 안에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식의 일방적이고도 요식적인 태도를 의견 개진 기회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어이가 없다 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은 또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의 명단을 가져와야 인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의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왜곡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동안 전임 장관들 역시 법무부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를 해왔습니다. 대통령 마치 윤석열 총장만 그렇게 초법적
지위를 누렸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왜곡이고 가짜뉴스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왜 초법적이라는 말입니까? 기밀 유지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찰이 어느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적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변조하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언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적 수사요. 그런 선택적 수사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 해왔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폭넓은 적폐청산 수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앞장서고 청와대가 온 나라를 들쑤시면서 해왔던 것이 선택적 수사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대통령은 2017년 방산비리 척결을 시작으로 박찬주 대장의 갑질 의혹 사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선택적 수사죠. 대통령의 선택적 수사는 작년에 되어졌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 그렇게 수사 방향까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적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죄가 있다고 판명된 게 뭐 하나 있었습니까? 그랬던 대통령이 정작 자신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은 또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비위 문제를 수사하던 검찰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수사팀도 사실상 해체시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정작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죠.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감히 나를 향해 수사한다고 내가 대통령인데 그런 놈들 꼴 보기 싫으니까 다 자천시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라. 하기만 하면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야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문재인을 연산군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의 애첩인 장록수가 이웃집들을 빼앗았다가 사헌부에 적발됐습니다. 이걸 연산군이 괘씸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삼사라고 불리는 홍문관, 사헌부 지평, 사관원 정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들을 모두 하급 관리인 낭청으로 강등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 말로 학살을 해버린 거죠. 사헌부는 국가기강을 위해서 왕의 언행이나 나란 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시대의 검찰이나 다름없는 조직입니다. 그때 연산군의 주장을 담은 글이 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임금을 손위에 놓고 권력이 이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요즘 시대의 말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아래껏 검찰의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면 대통령을 손위에 놓고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권력을 검찰이 쥐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사헌부가 감히 왕이나 왕의 가족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비판을 하며 죄를 논한다는 것 자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감히 제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문재인 심정 아닐까요? 이런 연산군의 조치 이후에 사헌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종희의 땅의 역사라는 글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빨이 빠진 사헌부는 희녀로 전락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헌부는 고위직 비리 척결 대신에
대고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든지 무리를 지어서 예의기를 나눈 자들을 단속했고요. 대고를 등지거나 쭈그려 앉은 자를 체포하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또한 찾아내는 일이 사헌부에 맡겨졌다. 연산군 일기에 나온 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제목이 뭐냐? 위를 능멸하는 풍습. 요즘 말로 하자면 대통령을 그리고 권력을 능멸하는 풍습 그런 거겠죠. 사헌부 관리들은 왕에게 올린 기존 보고서가 무리하면 고문당했다든지 또는 관뚜껑이 열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연산군 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이제 무소불위가 됐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 1506년 9월 1일 날 연산군은 경복궁에서 대비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승정원 승지들한테 연산군이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승지들은 큰절을 하지 말고 앉아있다가 예의를 잃은 자들을 색출하라. 박종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폭군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연산군은 축출되고 중종이 즉위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에게서 연산군이 보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에게서 연산군의 민낯이 보입니다. 공의를 앞세우면서 왕과 왕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조선검찰 사헌부를 왕의 권위를 능멸했다 그러면서 학살시켰던 그 연산군의 모습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에게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산군이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산군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도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분석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